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생명수준 보급을 하고, 자, 오늘도 그러면 화이팅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저녁부터 하트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제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오늘은 그 경남 남부 지역으로 장마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계신 곳은 어떻게 별일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장마 시작되면 또 후덥지근하기도 하고 습도도 많이 올라갈 텐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비 엄청 왔죠? 맞아요. 하늘에 구멍 뚫린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또 맞아요. 날도 살짝 춥고 춥고 습하고 그쵸? 빨리 장마가 지나가야 될 텐데, 이것이 또 여름의 묘미기도 한데 여름의 맛이기도 한데 그쵸? 우리 기분 좋게 여름을 맞이하면서 우리 카드도 또 공부를 해보기로 해요. 아니, 유난히 제가 이 우리 카드를 만들면서 좀 유난히 보기 힘들어했던 카드들이 확실히 우리 카드에서 많이 예쁜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화면 켜두고 신덕이를 봤는데 너무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건 좀 자랑해야 돼. 여러분 보이세요? 너무 냉해 보이는 그 냉미녀 느낌? 예쁜 것 같아. 자, 잠깐 또 TMI를 했네요. 그래도 덥고 습한 것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이 시기 감기 조심하세요. 하늘도 건강 조심하세요. 정겨워라. 다들 초코파이 정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어제 소드 나이트에 거친 바람을 뚫고 움직이는 도역대장의 모습을 보고 이제 도역대장이었던 우리 척준경 장군의 이야기를 알아봤는데요. 오늘 도달한 우리 카드는 소드 퀸이죠. 어느 때보다 또 날카로운 칼날을 또 쥐고 있고 이성적인 권력의 상징으로 지배하는 냉철한 정치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카드랍니다. 타로 카드 중에서 아마 가장 단호하고 가차없는 결단력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그러한 인물이 바로 소드 퀸인데요. 이제 오늘 이 소드 퀸과 또 연결되는 카드가 바로 우리 1화 요담 타로 카드의 신덕 카드랍니다. 신덕 예쁘죠? 화면으로 보셔도 예쁘고 카드로 보셔도 예쁘답니다. 오늘 이 카드 주인공은 신덕은 이제 태조 이성계를 정점으로 올려놨던 조선 건국 마쿠의 기획자죠. 자신의 정적들을 향해서 칼날 같은 결단력을 정면 승부로 벌였던 조선 최초의 왕비였던 이제 신덕왕후 강씨의 이야기를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우리 신덕 카드를 알아보기 이전에 소드퀸이 어떤 카드인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드퀸의 이미지는 지금 보이는 화면에 카드가 보이죠? 요 카드가 이제 우리 소드퀸의 이미지랍니다. 보고 있으면 그 수직으로 곧게 세워둔 칼이 보여요. 곧게 세워둔 칼과 그것을 쥐고 있는, 그리고 옆모습이지만 굉장히 결단력 있고 현명해 보이는 모습의 주인공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남성에 대한 능력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보이고 있음에도 우리 소드 퀸 여성이 이 지금 권력에 대한 지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카드예요. 여왕이죠, 여왕. 그리고 또 보면은 앞으로 이제 단호하게 뻗은 왼손도 보이고 왕자, 이 석상, 구름을 배경으로 뭉게뭉게 있는 구름을 배경으로 왕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수직으로 곧게 세워둔 칼부터 보면 그 여왕 왕자에 앉은 이제 퀸은 칼을 비스듬히 눕히거나 아니면은 숨기거나 하는 느낌 없이 오른손으로 쥐고 하늘을 향해서, 칼날이 하늘을 향해서 수직으로 똑바로 세워 들고 있어요. 이것은 타협이 없는 철저한 이성과 규율 을 상징을 하고, 그리고 또 상대를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그 단호한 권위를 뜻한다고 합니다. 마치 뭐가 묻은 듯한 외로운 새 한 마리도 있네요. 자세히 더 보셨네요. 맞아요. 여기 역시나 묻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카드고 뭐가 묻어 보이는 새 한 마리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단호하게 뻗은 왼손도 보이는데요. 여기 뒤로 칼날 뒤로 보이죠? 이 소드퀸의 왼손은 하늘이나 자신을 향하지 않고 정면에 있는 상대를 향해 단호하게 뻗어 있어요. 뭔가 어설픈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없죠. 오른손에 쥐고 있는 요 칼날을 쥐고 있는 손도 그렇고, 정면으로 향해 있는 왼손도 그렇고, 뭔가 결단력이 강단 있어 보이는 행동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경계를 넘어오는 자에게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듯한 엄격한 이제 거절과 또는 통제의 의지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자와 이 여왕의 왕자와 배경에 있는 구름은 여기 왕자에 보면은 나비도 새겨져 있고 등 뒤에 구름도 뭉게뭉게 보이죠. 이것은 어제 우리 소드 나이트 때 설명을 한 것과 같이 공기 원소의 유동성과 냉정함을 뜻하고 있어요. 소드키는 이제 하늘 높이 뜬 구름처럼 철저하게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전 판세를 거시적으로 이제 조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또는 냉혹하게 생각을 하는, 계산을 하는 그런 정치가의 면모를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뭐랄까요, 뭔가 그 이미지와 또 우리 소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에너지들에 비해서 우리 이 구름 자체가 우리 어제 나이트에 비해서 굉장히 풍성하고 또 낮게 깔려 있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소드 나이트에 찢어지는 구름은 정말 그 바람을 거스르는, 역풍을 하면서 거스르는 힘, 에너지, 속도감을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라앉아 있고 풍성한 이 구름을 보여주는 소드 퀸은 말 그대로 정적이면서도 굉장히 신중한 듯한 그런 느낌을 그 이미지 배경적으로도 한껏 올려주는 느낌이에요. 일단 공기 원소에 대한 것을
뺄 수가 없는 우리 구름 모습. 저는 이 구름과 이 배경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 이것이 이제 소드킨 카드의 핵심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또 우리 핵심 키워드를 봐야 되겠죠. 긍정적인 키워드, 그리고 이렇게 정방향일 때 키워드는 우리 지성과 뭐 이성적인 이런 거, 지혜 이런 걸 절대 뺄 수가 없는 또 그 원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성과 판단력, 독립성, 공정함, 냉철함 이런 것들이 그 소드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핵심의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그 엄격한 통제, 그리고 정치가적 기질이죠. 이런 거, 이 냉철한 이성과 정말 가차없는 결단력 이런 것들이 그 정치나 아니면 사업 이런 큰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또 많이 보이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또 연상을 해보시면 좋아요. 특히나 이런 인물 카드들은 사람과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기 쉬운 카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인물들과 비교를 해봐도 공부하기가 굉장히 재미있고 이해하기가 쉽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드 퀸 카드가 또 부정적으로 보이고 또 역방향, 이렇게 역방향으로 나타날 때는 어떤 키워드가 있냐? 여기서는 냉혹함, 냉정하게 뭔가를 생각한다기보다 가차없는 그런 일말의 기회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냉철함이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또 대입이 된답니다. 냉혹함이랑 불신, 고립, 독선, 비판적인 태도, 이 부정적인 키워드를 다 들어보면은 그 비정함, 뭐 잔혹함, 편협함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우리 소드 원소들이 이성적이고 지혜롭고 뭔가 생각에 대한 계산이나 이런 그 룰이 굉장히 잘 서는 그 원소인데, 정말 극단적으로 반대에 대한 이미지죠. 편협하게 생각하고 넓게 보지 못하고, 그리고 불신, 뭔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혼자서 고립되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만 생각하고 눈앞의 것만 생각하고 계산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부분으로 키워드들이 이제 나열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방향과 역방향을 한 번씩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왜 이런 성격들이 나오는지 바로바로 이해가 충분히 되실 거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소드킨 기본적인 설명과 이미지들을 간단히 알아봤으니, 우리 1월 여담 타로 카드의 소드 그 검 여왕을 또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 검의 왕후는 신덕 왕후이고요. 오늘 신덕 왕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그 신덕 왕후를 생각을 할 때 그 이방원에게 묘소가 파헤쳐버린 비련의 여인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비련의 여인이 그럼에도 역사 속에서는 고려 말 서라벌과 동북면을 연결하면서 조선 건국의 막후판을 짜낸 치밀하고 대담한 정치가적 모습이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신덕왕후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또 조금 알아봐야 되겠죠. 신덕왕후 강씨는
그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죠. 태조 이성계의 그 두 번째 아내였어요. 두 번째 아내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조선 최초의 왕비라고, 왕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두 번째 아내이면서, 그러니까 정실은 아니었죠. 정실은 아니었는데, 두 번째 아내이면서 조선의 최초의 왕비라고 하는 게 붙은 게, 자코가 붙은 게, 원래는 이성계 후처로 들어갔었대요. 정부인인 한씨, 신의 왕후죠. 신의 왕후가 조선 건국 이전에 사망을 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 이제 조선 첫 번째 왕비로는 등극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최초의 왕비는 이제 그 신덕 왕후가 올라갔는데 시호는 원시호는 순원 현경 신덕 왕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첫 번째 왕비가 되면서 태조의 정치적 조언자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신덕 왕후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 재미있는 설화라고 해야 될까요? 일화죠. 설화가 아니라 일화죠. 근데 이성계와 결혼을 하게 된 그 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성계와 일화가 유명해서 제가 또 이거는 막간의 재미로 가지고 왔어요. 그 이성계와의 그 일화가 뭐냐면, 이성계가 타고났잖아요. 그 무예랑 지도력이. 그래서 그가 쌓은 군공을 바탕으로 권문세족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크게 성장을 한 후에 정략 결혼을 했대요. 정략 결혼을 하고 혼인할 당시에 이제 강씨는 이성계보다 20살가량 연하였다라고 해요. 정말 엄청난 차이죠. 지금으로도 잘 없잖아요. 뭐,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잘 없는데, 이 시대 때 이성계보다 20살가량 연하였고, 또 당시 이성계는 첫 번째 부인, 한씨, 신의 왕후와 그 사이에 또 장성한 자녀들도 두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강씨와 처음 만난 일화가 여기서 유명한데요. 그 어느 날 이제 호랑이 사냥을 하던 이성계가 목이 말라서 우물을 찾아갔대요. 우물을 찾았는데 마침 그 우물가에 한 여인이 있었대요. 이성계가 그 여인한테 물 좀 떠달라고 청하니까 여인이 그 물 바가지죠? 물 바가지에 물을 뜨고 나서 버들잎을 한 줌, 그 물 위에 띄워줬다고 합니다. 20살 연하. 맞아요. 20살 연하였대요. 그래서 버들잎 플러팅. 맞죠? 그래서 버들잎을, 우리 대찌님 말씀처럼 플러팅을 한 거죠. 그 버들잎 한 줌 물 위에 띄워주고 이제 이것을 본 이성계가 물을 달라고 했을 뿐인데, 물 좀 한 바가지 달라고 했을 뿐인데 그 위에 사람이 마실 물에, 특히나 본인이 마실 물이었는데 그 마실 물을 주면서 버들잎을 띄워주는 게 고약하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이 무슨 무례한 짓인가 싶어서 이 무슨 고약한 짓이냐면서 나무랬대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때 당시 이제 신덕 왕후 강씨죠. 강씨가 말하기를 갈증으로 급히 달려왔으니 급하게 냉수를 마시면 탈이 날 것 같아서 버들잎을 후후 불면서 천천히 마시라고 일부러 그리 했다라고 이제 수줍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성계가 이제 내심 감탄을 한 거죠.
감탄을 해서 그때서야 이제 강 씨의 얼굴을 보게 되었답니다. 유심히 이렇게 살펴봤는데 지혜롭잖아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니 그 강 씨의 얼굴이 미색이 아주 빼어났다고 해요. 20살이나 어린데다가 그 나이로도 이미 그죠? 이겼죠. 사로잡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미색이 아주 빼어난 것에 이제 여인의 지혜와 미모의 이성계가 이제 한동안 넋을 잃은 거죠. 강 씨에게서. 그래서 바로 그 우물가에서 만난 그 넋을 잃고 본 여자가 이제 강 씨였는데 이 이야기가 그 고려 태조랑 장화 왕후의 만남에 대한 그 설화랑 동일하대요. 그래서 장화 왕후와 신덕 왕후는 각각 나라를 세운 시조의 두 번째 부인이며 지방의 세력에 있는 호족의 딸이라는 공통점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이제 와전된 것이거나 아니면 많은 그 지방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유사한 구조의 그 버들립 설화가 그 이성계 이야기와 결부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보다 보니 재미있더라고요. 재밌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공부 전에 알려드릴까 하고 조사해 왔답니다. 저도 남편한테 다육리 플러팅 도전. 다육립으로 귀여우시네요. 아주 재미있는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덕 왕후에 대해서 오늘 찐으로 꼬고 해볼게요. 신덕 왕후 강 씨는 그 조선 건국의 결정적인 서막을 연 대담한 결단을 했던 인물이죠. 고려의 권력가인 찬성사 강윤성의 딸로 이성계가 권력의 중심부로 진입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배경이 되어준 인물이었어요. 실록에 따르면 그 위화도 해군 당시 마전군에 있던 이제 강 씨가 이제 가솔들을 이끌고 신속하게 움직여서 이성계 그 군대와 합류하는 대담한 결단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성의 몸으로, 그쵸?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 속의 여성들이 정말 보통의 인물들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이야기가 새끼리긴 하지만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지금 역사 그 인물들 이야기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대략 다 보면 여성들이 그 왕후들이 왕을 그 왕자에 앉히고 또 아이들, 자녀들을 다시 또 왕자에 올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고 계속해서 연이어서 그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만 봐도 우리 지금 어머니들, 현 시대 어머니들이 한국 교육에 대한 이바지를 굉장히 크게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무언가 키우고, 이 장성시키는데 큰,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받아내린 뭐가 있는 것 같아. 이거 지금 단어가 제가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머리에서만 맴도는데 이거는 진짜 선조들 때부터 역사에 올라가서부터 확인을 해봐도 이렇게 무언가를 잘 키워내고 한 것을 보면 굉장한 교육열의 토대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목소리가 계속 조금 갈라지는데 듣기 불편하셔도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이제 최대한 목에 힘을 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조금씩 갈라지네요. 네, 물 한 모금. 그래서 이렇게
버들잎이 없어요, 저는. 혼자서 그래서 빠르게 못 먹게 빨대로 스트로우로 먹고 있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앞선 그 완드 수트 그리고 컵 수트의 왕후들도 키워내고 올리고 그 킹메이커라는 이름들이 애칭들이 정말 붙을 정도로 네임드들이 붙었죠. 그런 것들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뭔가 이렇게 보호하고 어이야둥둥 해가면서 잘 키워내는 이런 핏줄이 윗대부터 이렇게 잘 이어져 온 것 같은데, 이렇게 신덕왕후 우리 소드 그 인물에서도 이렇게 잘 이끌어주고 키워내는 것에 본보기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이제 마정군에 있는 이제 강씨 가술들을 이끌고 이성계 군대와 합류를 했잖아요. 합류를 하고 또 이성계가 그 사냥 중에 말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입고 그 정몽주에 의해서 위기에 처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공포에 질려서 주저했겠죠. 가솔들은. 근데 그런 가솔들을 준엄하게 아주 꾸짖으면서 이성계를 이제 개경으로 신속하게 복귀시킨 인물이 그 인물 또한 우리 신덕왕후 광씨였답니다. 굉장하죠. 그런 위기 속에서 여성이 바로바로 무언가를 환경을 캐치하고 진행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우리 1월매담 타로 카드 역사 그 인물 그 외의 인물들도 멋진 인물들이 많지만 우리 지금 1월매담 타로 카드 인물들에 올라와 있는 역사 인물들 보면 굉장히 멋진 면모를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 상황마다 이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날카롭게 정세를 판단력으로 판을 주도했던 이 행보 자체가 소드킨의 면모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요것은 요 부분은 제가 보면서 1에서 우리 그 앞선 인물들 공부할 때 그 왕자의 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역사는 결국에 그 한 줄로 다시 맥이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또 그 신덕왕후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또 조금 올라가는 게, 그 비정한 이제 세자 책봉이 이어졌었죠. 서기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 최초의 왕비 이제 현비로 올랐죠. 신덕왕후가 그 오른 후에 그 권력의 정점에 쓰게 된 거예요. 정점에 쓰면서 가장 냉혹하고 그 차가운 정치적 결단을 내리죠. 이 신덕왕후가 조선 건국에서 가장 큰 공을 세웠던 것이 이제 장성한 전처의 아들들, 특히 강력한 무력을 지닌 이방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방원, 이방원을 철저히 배제를 했어요. 그 신의왕후의 자녀들이 이미 신덕왕후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장성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방원과 그 신의왕후의 자녀들을 왕의 자리 이런 곳에서 배제를 시키고 대신들 중에 이제 정도전 등과 치밀하게 연합을 맺어서 자신의 이제 어린 아들이죠. 그 의안대군 이방석을 세자의 자리에 앉히는데 성공을 해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자녀들은 그 엄마의 그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방석을 그 세자 자리에 앉히는데 성공을 하면서 개국 공신들과 피할 수 없는 이제 정면 충돌을 예상하면서도 자신의 영역 그리고 후계를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정치가로서의 가차없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러고
이어지겠죠. 이방원과 그 신의왕후 자녀들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저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괘씸할 것 같아요. 괘씸하고 화가 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면 어머니가 계시지 않고 현비로 어머니가 그 올라서지는 못하고 이제 조선 최초의 그 왕비로 올라서지는 못하고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래도 알 건 다 아는 나이로 장성을 한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엄마가 지금 없어도 나는 지금 아빠가 있고 그 대를 다 이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온 후처죠. 두 번째 엄마가 생겼는데 두 번째 엄마가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내 재산이라든지 내 자리를 빼앗아서 준다라고 하면 저 같아도 아마 그런 난을 일으킬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불같은 이방원이 이 신덕왕후와 붙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강력한 이제 정적인 이방원의 이제 거센 반발과 경계가 계속 있었죠. 근데 그 경계 속에서도 그 신덕왕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대요. 얼마나 그 매서운 이성을 가지고 있었으면 정말 그런 상황인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제 왕실의 권위를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제 우리 신덕 왕후가 두 손으로 이제 권력의 칼날을 똑바로 세우고 살아있는 동안 강력했던 이방원조차 감히 세자의 자리를 그동안 넘보지는 못했다고 해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이 에너지가, 아우라가 얼마나 대단했을지 감도 안 와요, 정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기를 흘려보내던 차에 이제 비록 서기 1396년이죠. 병으로 우리 그 왕후, 신덕 왕후가 죽고 이 병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방원과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경전이 굉장히 컸대요. 커서 이제 화병을 앓았다라고 하는 그 지금으로 보면 스트레스겠죠. 그래서 그 화병을 앓아서 이제 그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세상을 그렇게 떠난 후에 제1차 이제 왕자의 난이 정말 일어났죠. 일어나고 우리 신덕왕후의 아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었죠. 신덕왕후가 있었을 때는 신덕왕후의 이제 품이 있고 그늘이 있었으니까 보호를 받았는데 이제 어머니가 신덕왕후가 가고 나서는 이방원과 이복 형제들에 대한 칼날을 피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훗날 태종이 대인 이방원에 의해서 그 정릉에 성물이 도성 다리를 만드는 데 쓰이는 등 아주 잔혹한 보복을 당했었대요. 근데 그렇게 보복을 당했지만 이제 살아생전에 신덕왕후가 보여줬던 이제 철저했던 그 현실적인 부분, 계산력과 같은 국정 장악력은 조선 초기를 뒤흔들 만한 정말 거대한 힘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드킨과 이제 신덕 왕후의 인문학적 으로 제가 봤을 때 교차점을 맞춰봤을 때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하죠. 소드 그 원소는. 그래서 오직 그 차갑다라고 할 정도의 그 이성으로 그 자신의 영토를 지키는 소드킨의 이 성격과 이제 조선 건국기 권력의 최전선에서 정적들을 제압을 했었던 우리 신덕 왕후의 그 역사적 팩트가 저는 잘 맞물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소드키는 칼을 공격적으로 휘두르거나 이제 위태롭게 흔들리지 않고 곧게 잘 잡고 세우고 있는데 자신의 이제 정면에서 수직으로 견고하게 들고 있는 모습. 이는 법과 규율
그리고 타협이 없는 단호한 권위를 상징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것이 이방원을 비롯한 이제 전처소생의 장성한 아들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었죠. 시퍼렇게 진짜 눈을 뜨고 잘못하면 진짜 싸우자 하고 있는데, 그런 건국 초기에 신덕왕후가 이제 보여줬던 정치적 권위는 수직 칼날과 같이 아주 견고했다라는 거. 사사로운 정이나 이런 감정에 이끌려서 이제 공신들에게 양보하는 대신에 정도전과 이제 연합을 맺으면서 그 왕실 법통의 그 법통과 이제 후계를 자신의 뜻대로 이제 세웠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신덕왕후의 철저한 국정 장악력, 이것이 칼날을 똑바로 세우고 곧게 세우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굳건하게 보여주는 소드퀸의 모습과 일치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 1월 무덤 타로 카드 소드 카드에 신덕왕후를 자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퀸은, 소드 퀸은 보면 왼손에는 정면으로 향해 있다라고 했잖아요. 단호하게 뻗어 있는 모습을 여기 있네요. 단호하게 뻗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뻗으면서 결국 어느 정도의 벽을 치고 있는 거죠. 감정적 호소를 하지 말라. 감정적 호소에 대한 차단, 그리고 자신의 영역 안으로 이제 허락 없이 들어오는 것은 용납을 하지 않겠다와 같은 의미도 함께 보여주는데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는 신덕왕후가 이제 이방원의 강력한 군사적 그리고 또 정치적 영향력을 철저히 경계하고, 또 세자책봉이라는 핵심 권력이죠. 핵심 권력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벽을 친 것, 그리고 위화도 화군과 정몽주의 위기 상황에서 가솔들을 제압하면서 단호하게 막아섰던 신덕왕후의 과단성, 이것들이 이제 우리 소드 퀸이 보여주는 손을 뻗어서 경계를 하고 설정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접근이죠. 접근. 나 아닌, 그리고 내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라면 이제 접근을 차단하는 이제 소드 퀸의 에너지, 그리고 기호학적인 성격 같은 것들이 우리 신덕왕후가 지냈던 그 역사적 이야기들과 맥락이 같아서 연결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카드 배경, 아까 보면 구름과 이제 왕자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거리를 두고 전 판세를 조망하는 통찰을 뜻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소드 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도덕적 감상에 휘둘리지 않죠. 진짜 그 생각에 감정에 매달려 있는 그 생각에 매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오직 실리, 그 형세, 이런 것을 냉정하게 계산해서 움직이는 카드인데요. 이것을 태조 이성계에게는 이제 고향 함흥에서 함께 고생하면서 또 장성한 아들들 낳은 본처 신의왕후 한씨, 그 향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신덕왕후 강씨는 권력 중심지인 개경에서 이제 다져진 자신의 명문과 배경을 무기로 이제 이성계의 정치적 동반자 자리를 선점을 해요. 굉장하죠. 야망도 굉장한 거예요, 정말. 이런 거를 보면 보통 여성이 또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욕심도 있고 야망도 있고 정말 계산이 철저한, 자신의 인생에 그리고 자신의 그 영역에 대한 계산이 정말 빠른 것 같은데요. 그 자리를 선점을 하면서 그 한씨 소생이죠. 아들들, 우리 이방원과 그 형제들, 이제 전장에서 그 피 흘리는 동안 강씨는 이제 개경의 그 정계 핵심 인사들과 교류를 하면서
조선 건국 직후 그 사후적인 그 현비 책봉을 받아내서 조선 최초의 전궁 왕비 자리를 굳혔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선 최초의 왕비가 된 거죠. 와, 정말 무서워요. 그 목표 향해서 움직이는 이 실리를 따지는 것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리를 굳히면서 눈치 보기보다는 오직 권력 중심을 이제 장악하기 위해서 사실 조금 냉혹하게 정세 판단을 하고 실리 계산을 감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치밀함이 또 소드킨의 정체성과 부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조금 다른 그 원소들의 그 왕후랑은 확실히 조금 다르죠. 다르게 좀 차가운 면모를 지니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또 이 카드와 또 엮여지는 에너지는 분명하게 있었기에 저는 또 이런 부분을 구분 지어서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소드킨 자리에 신덕왕후가 자리를 할 수 있었답니다. 그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격동이죠. 그 격동과 구름을 이제 구름 이제 움직이는 그리고 판단의 흐름을 잡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성으로 온전히 누르고 단호하게 칼날과 손짓으로 자신의 이제 영역을 완벽하게 지배를 하는 정치가죠, 소드킨. 그리고 그런 소드킨과 함께하는 우리 조선 건국의 경랑 속에서도 그 무인의 가문을 왕실로 탈바꿈시키면서 정적들을 향해서 이제 단호하게 정치적 결단을 내렸던 조선 최초의 왕비 신덕왕후 강씨. 이게 이런 것만 봐도 또 우리가 또 우리 입장으로 또 대입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보면은 때때로 내 뜻대로 확실히 통제하기 어려운 격변들 그런 것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또 내 감정이라든지 내 생각이라든지 내 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흔드는 이제 사사로운 것들이 앞을 가릴 때가 있을 텐데요. 이럴 때는 두려움, 불안함, 초조함, 나약함 이렇게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주저앉는 대신에 오늘 우리가 마주했던 소드킨과 그리고 또 우리 1월 묘담 타로 카드의 신덕왕후 처럼 우리 안에 본인 안에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칼날을 똑바로 좀 세워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우고 생각을 한숨 돌리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나치고 있었던 답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 놓았던 그 명확한 경계가 이제 설정이 되고 답이 나올 텐데 이것들을 하면서 감정적인 이제 타협에 무너지기보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역시나 흔들리는 시간, 환경,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들 중심을 좀 잘 쥐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조금 부끄러웠던 게 저도 이렇게 하고 싶다 또 이런 말을 여러분들께 또 부끄러우면서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도 불안 지수가 조금 높은 때가 많아요. 불안형 인간인 것 같아요. 저를 판단을 했을 때. 그래서 보면은 일을 나름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성과의 높이라든지 기준이 조금 높은 편이다 보니 항상 뭔가 쫓기는 느낌이고 불안해하는 것들을 멈출 수가 잘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잘 눌러주는 그런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계신데, 역시나 우리 가족들과 지금 제 옆에서 저를 오래도록 지켜보고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몽다님이 매번 항상 응원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잘하고 있다고. 근데 이런 것처럼 스스로 사실 조금 이렇게 딱 그라운딩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주변의 도움을 저는 조금 받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내 편을 들어주는 그런 이야기에 고소하거나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고 나를 정말 그렇게 잘 들여다 보는 사람과의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한 조언이라면 한 번 더 나를 돌아보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또 찬스 아닌 찬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뒤에는 좀 제 TMI와 함께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오늘 준비한 1월 요담 소드킹과 신더강호였죠. 신더강호 편은 이걸로 제가 준비한 거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드의 마지막 또 인물이죠. 내일 마주하는 이제 냉철한 이성의 이제 정점을 지나서 마침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가차없는 결단력, 진짜 엄격한 규율, 그런 것들을 통치하는 최고의 지배자 아니겠어요? 그런 최고의 지배자 소드킹 카드의 웅장하고 재미난 이야기로 또 우리 1월 묘담 타로 카드의 인물은 어떤 인물이 엮여져 있는지 상상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 소드킹 신더강호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수업 또 공부 시작하기 전에 상담 문의가 또 먼저 들어왔었는데요. 오늘은 또 새로운 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좀 많이 들어오셨어요. 인사를 일일이 다 해드리지는 못했는데 상담 문의가 지금 종종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강의 아닌 강의, 공부 아닌 공부하는 모습 같으니 이제 초반보다는 좀 덜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타로카드 이제 소통 방송이라고 하니 다들 상담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상담은 지금 당장에 시작하기보다 우리 내일 마무리로 소드 코트 카드는 마무리가 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펜타클 내 인물을 끝으로 이제 우리 1월 묘담 인물보 시리즈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인물보 시리즈를 끝내고 우리 비하인드 이야기도 있고 그 비화보를 진행을 할지 상징보를 진행을 할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한동안은 우리 마무리 이제 카드 이번 주에 감리를 갔다 오고 나면 마무리 작업을 하게 돼요. 마무리 작업을 하고 프로젝트를 끝을 내게 될 텐데 그러고 나면 상담 그 이후로 진행을 해볼 계획이니까 그렇게 오늘 방송 또는 녹화본을 보시는 분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상담할 때 또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늦어졌지만 장마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오늘부로 이제 남부 지역도 지나면서 첫 장마 그 비를 7월 1일으로 함께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하반기의 첫 시작이었죠. 7월 1일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2026년 우리가 또 후회하지 않으려면 또 열심히 살아내야 되겠죠. 열심히 살고 또 우리 1월 묘담 방송하면서 또 열심히 수다를 떨고
그렇게 한 해 마무리 질 때 아쉬움 없이 마무리 짓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장마에 대해서 컨디션이 난조를 일으키지 않도록 다들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오늘 밤도 달달한 밤 되세요. 7월 1일 하루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시간 내일 봬요. 안녕.